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 유명한 윤리 딜레마, 바로 트롤리 문제죠. 정말 어려운 선택을 우리에게 던지는데요. 오늘 이 사고 실험을 가지고 인간의 도덕적 선택이 뭔지, 그 뒤에는 또 어떤 철학이 숨어 있는지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상상해 보세요.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 딱 처해 있는 겁니다. 폭주하는 전차가 저 앞에서 5명을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. 내 앞에는 선로를 바꿀 수 있는 레버가 있고요. 이건 당기면 전차는 다른 길로 가서 1명만 희생돼요. 어떻게 하시겠어요? 언뜻 보면 5을 살리기 위해 하나를 희생하는 거니까 뭐 간단한 산수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죠. 그럼 이번엔 상황을 조금 비틀어 볼까요? 똑같이 전차가 5명을 향해 달려오는데 이번엔 레버가 없어요. 대신 내 옆에 다리 위에 덩치가 아주 큰 남자가 서 있습니다. 만약 저 사람을 밀어서 선로에 떨어뜨리면 그 사람의 몸이 전차를 멈추게 해서 5명을 구할 수 있어요. 자, 어떠세요? 결과는 똑같아요. 1명이 죽고 5명이 살죠. 그런데 느낌이 확 다르지 않나요? 자,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? 와,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레버를 당기겠다는 사람은 무려 81%나 되는데 사람을 직접 밀겠다는 사람은 겨우 11%밖에 안 됩니다. 결과는 똑같은데 왜 우리의 도덕적인 판단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갈리는 걸까요? 이 엄청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2가지 핵심 윤리 철학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입니다. 더 큰 선,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따르는 거죠. 바로 공리주의입니다. 공리주의의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굉장히 직관적이에요.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때 그 행동이 만들어내는 결과만 보자는 겁니다.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나 이익을 가져다주는 선택이 곧 가장 윤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. 공리주의를 처음 만든 철학자 제러미 벤담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. 이 원칙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법과 제도를 만들 때도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니까 공리주의적으로 보면 트롤리 문제의 답은 아주 명확해집니다. 내가 어떤 마음으로 레버를 당겼든 그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5명의 목숨을 구했잖아요. 1명의 희생보다 5명의 생존이 훨씬 더 큰 이익이니까 레버를 당기는 게 당연히 옳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. 하지만 결과만 좋으면 다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. 이번에는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원칙과 의무가 있다는 관점, 바로 의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의무론은 말 그대로 의무를 강조하는 거예요.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올 것 같아도 그 과정에서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도덕적인 규칙이 있다는 거죠. 어떤 행동들은 그냥 그 자체로 옳거나 그른 겁니다. 결과랑은 상관없이요. 의무론의 대표적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말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을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.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목적이니까요. 자, 그럼 의무론의 시각으로 트롤리 문제를 다시 볼까요? 살인하지 말라는 건 절대적인 규칙이잖아요. 5명을 구한다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게 만드는 건 이 규칙을 어기는 거죠. 그래서 레버를 당기는 것도 사람을 미는 것도 모두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되는 겁니다. 그럼 공리주의나 의무론 둘 중 하나만 딱 정해서 따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?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 2가지 생각 모두 현실에서는 명확한 한계를 보여주거든요. 이 표를 보면 주 철학의 차이와 약점이 한눈에 들어오죠. 공리주의는 다수의 행복이라는 이름 아래 소수의 희생을 너무 쉽게 정당화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요. 반대로 의무론은 규칙에만 너무 얽매여서 융통성 없이 행동하다가 더 큰 비극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. 공리주의의 가장 뼈아픈 지점이 바로 이거죠. 만약에 다수를 위해 희생되어야 할 그 1명이 바로 나 자신이라면 어떨까요? 또는 내 가족이라면요? 그때도 더 큰 선을 위한 일이야 라면서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? 의무로는 또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.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라는 도덕적 원칙을 지키려고
눈앞에서 죽어가는 5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?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작위 역시 결국 하나의 선택이 아닐까요? 이렇게 보니까 둘 다 완벽한 해답은 아닌 것 같죠.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두 가지 생각을 잘 조합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혜를 찾아야 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2단계 접근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일단 1단계, 의무론처럼 이 선은 절대 넘지 말자 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. 그리고 2단계, 그 규칙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리주의처럼 가장 많은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을 하는 거죠. 사실 이 방식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미 많이 쓰고 있어요. 예를 들어 회사에서 회식 장소를 정할 때 특정 음식을 못 먹는 동료를 위해서 그 메뉴는 일단 빼잖아요. 이건 의무론적인 배려죠. 그리고 남은 선택지 중에서 다 같이 투표해서 정하는 건 공리주의적인 방식이고요. 재난구호나 정부정책 수립 같은 더 큰 문제에서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애쓰는 동안 어쩌면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. 공리주의가 맞냐, 의무론이 맞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사치일 수 있다는 거죠. 그 어떤 윤리적인 고민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리더가 될 때 진짜 비극은 시작되니까요. 네, 그래서 어쩌면 이게 핵심일 겁니다. 지금 우리 사회의 진짜 위기는 공리주의와 의무론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. 애초에 그런 윤리적인 틀 자체가 머릿속에 없는,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리더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. 이런 리더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.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나와 내 가족의 행복뿐이에요. 공동체 전체의 이익 같은 공리주의적 가치도, 리더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 같은 의무론적 책임감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시험 점수 높고 암기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왔잖아요. 그래야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요. 그런데 과연 그게 리더를 뽑는 올바른 기준이었을까요?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봤어야 할 것들, 뭐랄까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라든지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, 이런 인성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? 어쩌면 지능만 보고 리더를 선택하는 우리 사회의 방식이 결국 우리 모두를 거대한 트롤리 딜레마 위에 올려놓고 있는 건 아닌지,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.